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순우 인사청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예, 하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서초갑 조은희 의원입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번 청문회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 아닙니까? 민주당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거지. 유독 후보자와 쌍방울 그룹이 얽힌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쌍방울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까? 대법원도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문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원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그런 건지 쌍방울과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 여당 간사께서는 쌍방울 그룹의 강선희 후보자 대상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증인 채택에 합의를 못하고 자칫하면 맹탕 청문회, 증인 없는 청문회 또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베투바 투자 신공자인 총리의 뜻입니까? 저도 참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는데 김민석 총리에 이어 강선우 후보까지 증인,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까 봐 중간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쓰시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전 이런 식의 협의 관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다른 상임위의 여당 상임위의 위원장님들처럼 좀 더 소수 야당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당 상임위의 위원장은 여당 입장표만 들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의 위원장께서 이렇게 원만한 회의만 고집하시는 것은 또 이 청문회가 국민들이 잘 이 후보자가 적합한 후보자인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에 그런 의혹을 밝혀드리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야당 간사가 거대 여당과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무조건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한규 우리 간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우리 조은희 간사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비대위원으로 네, 비대위원장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혹시라도 이제 바쁘셔서 여가위 간사 역할을 못 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증인 채택 관련해서 계속 야당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 여가위 역할은 계속 해주실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당은 다르지만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질적으로는 증인 채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저희 당의 입장을 특별히 지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당 간사인데 야당 위원장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동안 장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백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당시 대통령한테 여가부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달라 요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이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도덕 검증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그럼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확대 개편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 매섭게 질의하면 결코 명탕인 청문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 관계자를 부르겠다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대선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절대 수용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감정 채택되도록 참고인으로 채택돼도 수사를 이유로 전혀 이야기를 안 할 게 분명한데 무의미한 증인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선 강선 후보자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으로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7월 14일로 잡혔는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여가부 장관의 비전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그 원만하게 지금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 중에서 양당 간사들 두 분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셔서 지금 이 전체 회의를 열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청문회는 도덕, 정책, 자질이 제대로 우리가 밝혀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이 6월 30일에 대통령이 제출하고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하여 공직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간사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과 보고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요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거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요구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의결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를 법정 기한 이내에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강순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2명의 정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정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는 7월 9일까지, 구두 질의 요지서는 7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공직 후보자에게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일정을 염두에 두시고 서면 질의는 8일 오후 4시까지, 구두 질의 요구서는 12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